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글리코 강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 몸을 살리는 강 글리코 영양소이고요. 이 시기에 딱 적절한 면역과 관련된 글리코 기능 특강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은 저희 메라텍 그룹의 연예인이시죠. 저희가 김셀렁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셀렁님이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 주시니까 내용 좀 잘 들으시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브로스피디 김수영 박사님입니다. 예, 소개받은 김지원입니다. 최연아 사장이 나오니까 이 건물이 밝아지더니 제가 등장이 조금 어두워지죠. 그리고 좀 먹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옛날에 약간 이벤트 가서 10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늦지 않았다. 그래서 좀 기분 좀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몇 개입니까? 7분. 예. 자, 지금부터 면역과 글리코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셨죠?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예, 다 들어보셨으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 베이스 좀 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조금 면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쉽지 않은데 많이 모이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상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이제 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전문의로서 정확한 정보를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도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글리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이에요. 한번 보세요. 페루는 저녁 8시 이후에 통금인데 대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도 체포해 간답니다. 필리핀은 8시 이후에 통금인데 역시 군인이 도로를 경비하고 있대요. 뉴욕은 다 셧다운, 록다운 다 돼 있습니다. 식당도 이렇게 오는 손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뭐 배달하고 픽업만 받아요. 스페인은 이동 금지령이 내렸는데 차 안에 2명이 타고 오늘 2명이 타고 오면 많죠. 2명이 타고 있으면은 600유로예요. 밖에 외출하다 걸리면은 100유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 문제인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뭐 그런 문제도 제가 한번 정보를 좀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기본적으로. 근데 코로나 19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도 약간 변종된 변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RNA, 우리는 DNA도 있고 RNA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어떤 놈은 RNA만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놈은 DNA만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 이렇게 막 변종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3년도 18년 전에 사스라는 게 있었고 2012년에 메르스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명명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바이러스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인 면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많이 앓으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 중에 제일 흔한 바이러스가 뭐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코로나가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다 면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거 코비드19는 면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없어. 없으니까 사실은 의사들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만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 이야기 전에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어요? 네. 스페인 독감이 언제였냐 하면은 이게 1918년도예요. 1918년도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인데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 정도. 지금 몇 명이에요? 75. 75억 정도 되죠. 18억 명 정도 됐을 때 스페인 독감이 30%가 감염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어떤 자료에 보면 5천만 명 죽었다고 돼 있고 어떤 자료에는 1억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뭐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이 10배가 죽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원인이 뭐냐? 이 군사력에 의해서 종식된 게 아니에요. 독감 때문에 끝난 거예요. 독감이 1918년에 여름에 발생해가지고 11월까지 맹위를 떨쳐버리니까 군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초에 왔다가 이 프랑스에 주둔했던 미군 병영에서 독감 환자가 생기고 또 미군들이 귀환하면서 미국까지 확산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미군이 독감으로 한 24,000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번져서 50만이 죽었어요. 근데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선 총독부 영감에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740만 명이 감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죽었다? 14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우리 코비드19로 130몇 명이 사망했죠. 14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사실 그때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산골 마을 다 죽어도 몰라요. 도시에도 다 반 이상 죽어도 몰라요. 근데 대충 조선 총독부에 통계를 내면 한 14만 명 정도 죽었, 훨씬 더 죽었을 거예요. 훨씬 더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도 이제 면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다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잘 안 잡혀요. 이런 바이러스도 잘 안 잡히고 또 감염병도 잘 안 잡히고 특히 면역 질환은 더더욱 창궐하고 암 환자는 더더욱 늘어나고 이런 어떤 아이러니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자,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가 난리인데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언제 자료예요? 2020년 1월 31일 날 최악의 미국 독감이 있었어요.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죠? 독감으로 몇 명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8,200명이 사망했어요. 8,200명.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그때 1월 말만 해도 미국에 14만 명이 입원하고 있었대요. 1,500만 명이 감염돼 있었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게 독감 하나만 해도. 독감은 여러분들, 독감은 뒤에 내가 질문을 하나 내놨는데 OX 퀴즈예요. 이거는 맞춰도 상금은 없습니다. 자, 1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백신과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한 분도 안 듣고 다 맞추셨네요. 독감 바이러스에는 백신과 치료약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다. 있는 것도 네. 있다. 독감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독감은 백신 우리 이제 여름 가을 되면 백신을 맞아요. 그리고 치료약은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어요. 이게 개발된 거예요, 백신이. 독감이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연구해가지고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는 아직까지 없죠. 자, 그러면은 얘가 무서워요, 얘가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독감 굉장히 무섭습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망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독감 매년 몇 명 죽을까요? 몇 명쯤 죽을까요? 2,000명. 네. 매년 한 2,000명 죽어요. 그럼 몰랐죠? 엄청 죽어요. 우리가 요번 코로나로 132명 죽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독감 바이러스로 매년 2,000명 이상 죽습니다. 매년이에요. 그게 한 해도 빠짐없이. 백신 맞고 타미플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조금 과잉되게 우리가 좀 오버 액션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절대로 이걸 갖다가 경하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 두 가지 다 양비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인의 연간 독감 사망자 수는 결핵으로도 한 2,000명 죽고 독감으로도 한 2,000명 죽고 엄청나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최신 이제 제 의사로서 지견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계절 독감으로 우리에게 독감이 남아 있듯이 계절 코로나로 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되면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코로나19가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동남아에도 지금 더운데도 창궐하고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대충 이때까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성향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성향을 연구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의견일 뿐이에요. 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이 뭡니까? 최소 2개, 3개 나라 이상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결론은 군집 면역, 집단 면역이 생겨야 돼요. 이 개념이 중요한데 집단 면역 들어보셨어요? 군집 면역. 이게 뭐냐 하면은 자 홍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연두 이런 게 없어졌죠.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이 옛날에는 많이 걸리기도 걸렸고 그 백신도 많이 맞고 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있어요. 아직 천연두도 있고 홍역도 있어요. 홍역도 지금 90에서 95% 정도는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5에서 10%는 그걸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역도 매년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도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런데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다? 전 세계의 85% 이상이 뭐가 돼 있다? 면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집단 면역, 군집 면역이라. 이렇게 되면은 군집 면역이 되면은 종식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이게 팬데믹이 안 됐다면은 우한에서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끝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한을 넘어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도 오고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을 창궐하고 또 어디로 갔어요? 남미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 팬데믹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이 돼야 된다요. 사실은. 이게 의학적인 지경이에요. 이 사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60%에서 70%가 감염이 됐다 하면은 나도 감염이 돼가지고 면역이 생겨있고 너도 돼 있고 너도 돼 있는데 균이 들어와봤자 우리를 거쳐가 한들 여기서 감염이 끊기는 거예요. 끊긴다고. 그런 거로서 이제 자연히 종식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집단 면역이 되지 않으면 종식이 안 되는 것이 팬데믹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 TV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욕먹어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 남반구.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 북반구. 우리가 북반구잖아요. 북반구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9월 되면은 남반구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추워져요. 글로 이제 창궐합니다.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 뭐 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와 하다가 다시 우리가 겨울이 됐을 때 코로나가 다시 우리한테 올라올 가능성이.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고 지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요게 맞습니다. 백신은 자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18년 메르스 9년 동안 백신 개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치료약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3달 전에 생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당장은 안 돼요. 원래는 안 된다. 당장은 안 된다. 치료약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지금 뭐 하지만 치료약이 전부 다 뭐다? 글리코를 이용한 약이에요. 전부. 제가 오늘 거의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글리코.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글리코에 대한 이야기예요. 면역은 글리코가 답이에요. 글리코 영양소가 면역을 다 충만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거는 명백한 과학이고 사실이에요. 자, 백신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는 80%는 무증상 동안 경한 방위 증상.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냥 다만 이렇게 추적 조사를 워낙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네 걸렸을 것이다라고 접촉자를 찾아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과잉되게 잡아내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안 하고 대충 증상 있는 사람만 잡아낸다면 미국 같은 데는 지구 환자의 10배 정도에서 15배 정도가 확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어있다. 무증상. 20%는 중증 호흡기 질환.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65세 이상 고령,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심부전, 간질환, 암, 폐질환. 이 뭐예요? 면역이 다 떨어진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 그리고 면역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 면역이 성숙되지 않아서 과잉 면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대.
면역이 오버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하는 이야기 들어보죠. 사이토카인 폭풍하는 이야기 들어보죠. 갑자기 젊은 애가 며칠 만에 이제 사망 예력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당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외부의 항원에 대항해서 생기는 당 단백질이 쉽게 말해서 백혈구가 균이 1개가 들어와서 백혈구가 1개만 대항하면 돼요. 10개가 들어오면 10개만 대항하면 되는데 10개가 들어오면 1000개가 나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10개가 균이 들어왔는데 사이토카인이 100개, 1000개가 나와서 오버돼가지고 우리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를 공격한다? 우리 몸을 갖다가 다시 공격해요. 이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막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이토카인 스톰인데 이거는 20대에 면역이 조절되지 않은 면역 과잉된 그런 일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코비드19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요거 불과 4시간 만에 여러분 요게 가슴 엑스레이거든요. 가슴 엑스레이 보시면은 요거 이제 심장이고 오늘 왼쪽 폐 보세요. 요 폐렴이 있죠. 폐렴이 있는데 여기도 폐렴이 있고 한데 여기가 폐렴이 4시간 만에 갑자기 폐렴이 악화되는 아주 기이한 폐렴이라고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발표된 케이스인데 갑자기 4시간 만에 이렇게 폐렴이 악화되는 거는 정말 기이하다. 이 폐렴의 양상을 아무도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재걸 박사가 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우리가 100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다 의사 선생님들 다 모시고 있다고. 그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한다? 일깨우고 면역력을 올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자꾸 딴 데서 해답을 찾으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재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 보세요. 제일 위에 독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 다음에 프리 레디칼, 인공 호르몬, 질병 통증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공격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붕이 쳐져 있는 이 지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면역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좋은 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게 있어요? 좋은 비타민, 좋은 미네랄, 좋은 항산화제, 좋은 단백질 등등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글리코가 없으면은 이 면역이라는 게 다 무너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조금 내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엠브로토즈는 뭐다?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자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는 우리 이 저기 최고 리더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저분께서 과거에 무슨 사에 계셨는데 그런 회사에도 특허가 몇 개 없어요. 제품 특허가. 우리 엠브로토스만 해도 특허가 50개가 넘어요. 엠브로토 자체 제품 자체 특허. 그래서 특허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 당영양소 면역을 담당하는 당영양소의 엠브로토스 라이프 항산화제 플러스 카탈리스트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환자 자체가 뭘 가진다? 자체 치유력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체 치유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면역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아무런 약도 바이러스는 치료약 자체가 없어요. 타미플루 독감의 치료약 타미플루 자체도 글리코의 모조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글리코의 모조품. 글리코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인공으로 당 몇 개 해가지고 만든 게 타미플루예요. 자, 이 글리코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세요. 전신 복합적 면역 결핍 증후군 환자는 뭐가 좋아진다? 항체인 T세포. 항체하는 게 뭐냐면 B세포에서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고 NK세포가 있고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B세포라는 데서 항원이 들어오면 인지해가지고 그것을 대항하는 항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항체.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항체의 기능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돼요. 또 T세포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 뭐가? 글리코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특허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 전 세계 70여 개국의 특허 자료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신 독감 바이러스 어때요? 글리코를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은 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가 됩니다. 일반 감기는 당연히 증상의 완화 예방이 되죠. 에이즈 자체도 뭐가 된다? 증상이 제거되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미금출됩니다. 이게 RNA 타는 게 뭐냐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안에서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계속 하면은 피검사를 하면은 RNA가 막 올라와요. 이 RNA가 미금출된다는 면역 기능이 회복돼요. 그래서 엠브로토즈의 전신인 메나폼을 갖다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에이즈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69.9%에서 에이즈의 mRNA가 없어졌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에 있어서는 이 슈퍼갑이에요. 갑이에요. 우리 몸의 갑이라고 이게. 그래서 뭐 백혈병이라든지 종양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글리코가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몸 자체가 글리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전부 글리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뭐 더 이상 깊게 설명할 거 없어요. 우리 몸 자체가 글리코로 되어 있다. 그 글리코가 충분하면은 면역이 잘 이루어지고 그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저면역에 빠져서 메르스나 코비드 19에서 이게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글리코가 적으면 오버해서 과면역이 일어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글리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몸에 글리코가 당사슬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 의학의 결론이에요. 자, 70년대에는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봤는데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당사슬로 빼곡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개 정도의 당사슬이 한 세포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하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게 3분의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결핍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뭐 많이 먹고 칼로리 잘 먹잖아요. 많이 먹고 살이 찌고 하는데 뭐가 체력도 저질 체력이 되고 면역도 저질 면역이 되면서 이제 수많은 면역 질환과 감염 질환이 사라지지 않고 창궐하는 이유가 뭐다? 면역이 떨어졌어요. 그 면역의 핵심이 뭐다? 글리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당사슬은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에 합니다. 안테나가 뭐예요?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양소인지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뭐가 감지한다? 당사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실제로 백혈구 세포에는 이렇게 수많은 당사슬이 있다. 한 개 세포에 10만 개 있어야 되는데 최근 연구해 보니까 3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만 해도 교과서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었어요. 글리코폼. 그래서 이 글리코가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글리코 리피드, 글리코 프로테인, 당 단백질, 당지질, 실리아, 촉수, 안테나, 당사슬, 당쇠, 손모, 글리칸 이런 이름으로 글리코캘릭스 이런 이름으로 제가 다시 다 찾아봤어요. 다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80년대에 밝혔어요. 이미 밝혔는데 이 글리코가 구체적으로 아주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뭐로 이루어지는지는 80년대까지는 밝히지 못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지에는 이 세포 표면의 당이 인지와 면역과 대화에 뭐다? 필수적이다. 이게 중요한 필수다. 면역에 있어서 당이 필수예요. 면역에 있어서 당이 빠지면 면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네이처지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각종 영양소를 우리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독소인지 영양소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테나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당사슬이 인지해서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사슬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용체에 관한 수용체. 수용체 들어보셨죠? 리셉터. 그래서 세포와 바깥 세상과의 통로, 문이에요. 게이트. 이 문이 없으면은 세포는 죽는다고. 영양분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독소를 물리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다? 당사슬이 한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네이처지. 여러분 아시죠? 네이처지.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개념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당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메르스가 됐든 사스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독감 바이러스가 됐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전부 다 뭐가 돼 있다? 당사슬로 돼 있다.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메르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글리코 돼 있잖아요. 글리코 프로테인. 이거 독감 바이러스는 뭐예요?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도 글리코로 되어 있어요. 인플루엔자도 글리코로 되어 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도 글리코로 되어 있어요. 유방암 세포도 암세포도 이상한 글리코로 되어 있어요. 변형된 글리코예요. 암세포는 전부 다 글리코가 다 변들었어요. 다 변형돼 있고. 자, 이런 어떤 수많은 질병이 전부 글리코와 인간의 면역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김재훈은 살아있고 최연아는 병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뭐냐? 면역의 차이. 그렇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누구는 병이 걸리고 누구는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코로나도 글리코로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글리코 프로테인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글리코가 부족해 있으면 얘들을 뭐라고 인지한다? 적이라고 인지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의식이 흐르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인지 적인지 인지가 안 돼. 그래서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니까? 이 바이러스를 우리 세포가 인지가 안 돼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요. 열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니까 똑같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은 수많은 바이러스 사람도 이제 발견했는데 수많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글리코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사람의 글리코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8가지 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게 글리코 영양소예요. 오늘 내가 말씀드린 글리코 영양소 8가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되어 있어서 의과대학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알로스, N아세틸 글루코자민, N아세틸 갈락토자민, N아세틸 유라민산. 이게 8가지의 자연계 식물 속에 존재해요. 이 식물 속에 존재하는 당이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세포에 뭘 만든다? 당사슬을 만든다. 근데 우리의 토양과 우리의 자연이 이 8개의 당을 우리 인간에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농약, 독성물질,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오염된 환경 때문에 글리코가 이 지구상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글리코 잘 안 먹어. 전부 다 패스트푸드, 뭐 이상한 것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과 정반대로 인간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당이 인간의 글리코 프로테인을 구성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는 반드시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방법이 그 당사슬끼리 서로 건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건드림으로써 이해가 되는데 건드림으로써 아군과 적군도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당사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걸린다. 그래서 이 단당류를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먹으라는 거. 어떤 형태로? 글리코 영양소 보충제 형태로. 글리코 뉴트리언트 서플리멘트. 이게 엠블루토스예요. 이게 당 영양소라고. 왜? 하나하나를 다 먹을 수가 없어. 8가지 다 찾을 수도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추출하고 분자 안정화시킨 제품이 있다면 좋겠죠. 이 제품이 특허 제품으로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교과서가 쓰여진 거예요. 닥터 머리 박사. 그래서 2006년도 편에는 글리코 영양소 보충제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걸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다 끝난 이야기죠. 그래서 글리코의 기능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포 간의 기본적인 대화 교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다? 요 밑에 보면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조절하고 재생하고 치유하고 호르몬도 조절하고 체지방, 여러분들 체지방 조절도 좋겠죠? 체지방도 조절해요. 당뇨도 조절해요. 글리코가. 그 다음에 효소도 조절해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효소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번에 뭐예요? 세포 면역과 면역계를 조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다 글리코가 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글리코가 면역계를 다 좌지우지해요. 쉽게 말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글리코가 없으면 면역계는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독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물질을 만들으셨나요? 인간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이 바로 글리코예요. 해독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밖으로 다 펌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글리코예요. 네 번째로는 많이 먹으면 줄기세포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 용량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몸의 골수 자체도 전부 글리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줄기세포의 중추신경계도 전부 글리코로 이루어져요. 영양소의 이동과 흡수, 우리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자와 난자의 글리코가 만나는 거예요. 혈액형이 결정되는 것도 A형, B형, O형, AB형이 전부 글리코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항산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에 다른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당사슬이 그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SOD라든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트 이런 어떤 천연적인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그게 전부 글리코가 활성화돼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유리코터스가 올마이티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 현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글리코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5개 터져야 되는데 한두 개 터져갖고 중간에 왔다가 끊겼다가 하듯이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리코가 빠져버리면은 암세포 인식도 안 되고 바이러스 인식도 안 되고 코로나인지 비타민인지 미네랄인지 우리 몸에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초등학생 추천 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글리코가 적과 하부를 구별한다. 이 당사슬. 그런데 10만 개의 당사슬이 있어야 되는데 3만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글리코를 먹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몸이 이렇게 글리코로 세포로 가득하다면은 여러분들 건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망가진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떤 병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를 비껴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자가 면역 질환이든 암이든 노화든 쉽게 넘어가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젊음을 되찾는 비밀은 어디에 있다? 당사슬에 있다. 노화나 난치병들은 무슨 이상이다? 당사슬 기능이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당사슬 기능 이상이 되면은 면역계가 자기 세포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돼서 자기 세포를 오히려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죠. 또는 변이 된 암세포를 갖다가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암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60조 개의 모든 세포에 뭘 공급해줘야 된다? 글리코를 공급해줘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면역 반응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일본의 과학기술부 문부과학생의 발표 자료예요. 면역 반응은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감이 감염되는 것도 뭐가 결정한다? 당사슬이 결정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A 신증,
림프구 작동 이런 것들 전부 당사슬에서 결정된다. 이 당사슬 이상이 인간이 발견한 모든 질환에 다 당사슬이 관여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게 맞는 이야기. 자, 이거 보세요. 얘가 뭐예요?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여기 호스트셀, 여러분들 세포예요. 숙주예요, 숙주. 인간이 숙주야.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공격에 들어오면, 벌써 이게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이 당사슬이 약하면은 여기 독감 바이러스에 HA라는 힘 아글루틴이라는 당사슬이 있고 NA라는 뉴라미데이즈라는 당사슬이 있어요. 힘 아글루틴이라는 당사슬은 우리 당사슬을 따고 들어와요. 이렇게 따고 들어와서 이 내부 안에서 뭘 한다? 무한 증식을 해요. 막 증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만 머물렀으면 얘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깨뜨리고 나가서 옆에 세포를 감염을 시켜야 되잖아. 감염시키러 나갈 때는 뉴라미데이즈라는 요놈이 바깥 당사슬을 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증폭을 하는 거예요. 증폭. 하는데 타미플루라는 약은 뭐냐면은 얘들이 이거를 끊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독감 치료제. 글리코는 뭐예요? 글리코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수록 들어왔을지라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타미플루는 8가지 당영양소 중에 뭐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유라민산, N-아세틸 유라미에시드 8가지 중에 쭉쭉쭉 제일 밑에 있는 N-아세틸 유라미에시드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독감 감염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당영양소가 어떻게 면역에 관여하느냐 크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몸으로 떼어는 거예요. 글리코가 우리 몸에서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세포벽 당사슬, 뮤신 당사슬. 2차적으로는 백혈구 세포를 전부 활성화시켜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항체라는 그런 어떤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항체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게 한다. 이 3가지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을 막아주는데, 여러분들 뭐 침이라든지 위액이라든지 점액, 가래 이런 것들이 전부 뮤신이에요. 이게 당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당단백질.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지 표피센 여기에 이런 어떤 당사슬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감염이 잘 이게 COPD, 만성 폐쇄성 표준환자 담배 많이 피시고 미세먼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세포가 많이 당사슬이 망가지면은 쉽게 우리는 폐렴에 노출된다. 그래서 호흡기 정막의 뮤신은 기도 속에 이 점액은 숨을 들이실 때 함께 들어온 이물질이 더 이상 폐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1차 방어막을 하는 게 뮤신. 이게 글리코가 바로 요 뮤신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당단백질 요소. 그 다음에 위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글리코가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외부의 독소를 갖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도 이 글리코가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독소를 막아줍니다. 이거는 뭐 아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구리, 비타민 B 우리가 먹었던 모든 영양소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소장에서 흡수하는 통로가 바로 글리코고 소장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나 다른 뭐 이게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을 막아주는 것도 글리코예요. 글리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의 글리코. 이게 소장세포예요. 소장세포는 좀 길게 이렇게 생겼어. 200mm.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걸 갖다 장누수라고 해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글루텐,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받은 사람, 장이 다 많아요.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항생제,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이 장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장 곁에 누가 머물고 있어요? 면역세포들이 한 70-80%가 머물고 있어요. 근데 장이 빵꾸 나면은 장 누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독소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면역세포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뭘 했어요? 뭐 이상한 거 많이 먹어가지고 장이 빵꾸 나서 그러면 뭐가 급해요? 장이 더 급해요. 이거를 해결하러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못 잡죠. 쉽게 말하면은 면역이 혼란해져요. 적당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다 이제 무너진다. 그래서 이 염증과 과면역이 돼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걸 갖다가 장기수가 제일 많은 게 글루텐이고 항생제, 유해균, 특히 글리코가 부족하면은 장이 망가집니다. 방사선